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예, 오늘 하루가 참 좋네요. 참, 어떤 회사 임원이라도 이렇게 휴가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젊은 애들만 좋은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휴가는 좋아요. 예. 옛날이면 54시면 제가 이제 30대 때는 58년 개띠 분들이 정년퇴직을 55세에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모셨던 이제 부장님이 55세 정년을 하시면서 저한테 오스카 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오스카였는데 그때 55세가 참 늙어 보였습니다. 예, 55세 참 늙은 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벌써 54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사실은 정년퇴직할 나이죠. 예, 그러니까 바뀐 정년, 옛날 정년. 그러면 또 60대가 정년이니까 65세라고 한들 어쨌든 10년이잖아요. 10년 금방 가지 뭐. 예. 아무튼 좋아요. 휴가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더 좋은 건 뭐냐면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참 할 얘기도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할 얘기가 끝도 없냐 이런 생각도 들고 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영상 올리고 퇴근해서 와서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또 하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휴가 때는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최대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저한테 자뻑도 심하다 그러시는데 자뻑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삶의 활력소거든요. 스스로가 또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사실은 이 나이쯤 되면 자신감이 없지.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안 생기더라고요. 20대, 30대 때는 자신감이 막 생기는데 50 넘으면 그 자신감이 안 생겨. 돈이 있건 없건. 물론 아주 많으면 모르겠다.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아는 얘기나 생각하는 얘기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오늘 방금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참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일본을 좋아해요. 예, 일본이라는 나라도 참 좋아하고 가서 음악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30대 때는 일본 산토리 홀이라든지 NHK 홀. 제가 30대 때는 정말 클래식에 미쳤었어요. 예. 그렇게 진짜 몰입을 했어. 그리고 이제 책도 많이 읽고 30대 때. 돈도 많이 벌었고 책도 많이 읽고 음악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40대 때는 이제 유럽을 많이 갔죠. 오페라에 또 미쳐가지고 그때 40대 때는. 50대가 되니까 본정신 돌아온 거예요. 다시 이제 한국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때는 제가 30대 때는 일본인으로 살고 40대 때는 독일인으로 살았어요. 20대 때는 영국인으로 살았고. 예, 그래서 20대 때는 영국 문학도 참 많이 읽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제가 코리안이 됐습니다. 지금은 또 한국인이 제일 낫지. 일본을 좋아하는데 일본을 갔다 오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 나라 사람들은 순하다. 어떻게 이게 순할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시켰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갔다 오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저 분명히 속으로는 누구 죽이고 맨날 무슨 속으로 맨날 이상한 생각이나 반대적인 생각이나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얘기해보면 너무 사람들이 생각도 깊고, 또 책도 많이 읽고, 일본 책을 읽으면 이제 더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일본 책을 딱 이렇게 읽으면 제가 일본어를 좀 고등학교 다닐 때 일본어하고 대학 다닐 때 중급 일본어까지 좀 해가지고 이 글을 이렇게 한자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일본 책은 제가 읽을만 해. 재밌어.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책도 참 많이 읽는 나라예요. 일본 국민들 자체가 아날로그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참 보면 음악도 클래식 음악도 참 좋아하고 아날로그 같은 것도 좋아하고 또 그렇다고 술도 또 좋아해.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해. 또 담배도 그렇게 많이 피워요. 또 일본 사람들은 남자 여자 구간에 어디 실내 들어가서 담배 피는 게 그냥 그렇게 미덕이야. 금연이라고 써 있는 데를 못 봤어요. 어디 가서. 네, 금연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제때에 주세요 하면 제때에 다 줘.
단 하나 안 좋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래침을 뱉잖아요. 그게 일본 사람들은 그게 없더라. 어디 가서 침 뱉고 이런 게 없더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그 안에 있는 근까지 다 막 뱉어버리잖아요. 담배는 일본 사람들이 참 맛있게 피더라고요. 저도 일본 가면 그 뭐야 마일드 세븐, 젊었을 때 많이 폈는데, 그러니까 담배도 참 맛있게 피고 클래식 음악도 참 맛있게 듣고 또 음식도 또 의외로 종류가 많아요. 일본이 술도 맛있고 물이 좋아. 또 쌀이 그렇게 맛있어요. 일본이 밥이 그렇게 맛있어. 밥 맛이 또 고기 한우 저리 가라. 와기도 맛있어요. 고기가. 응? 다 음식도 좋고 다 좋고 와인도 맛있어. 와인 참 홋카이도의 와인도 맛있어요. 또 위스키 끝내줘. 맥주 환장하지. 이게 사실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뭘 하나 거명해도 우리보다 못한 것도 없고 그게 하는 게 없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다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아무튼 60년대 이후부터 뭐 일본 나오면 일본 순사는 거의 괴물이고, 왜냐면 여자들 건드리고 뭐 독립투사들 고문하고 뭐 이런 거만 나오니까 일본 사람들 이거 진짜 뭐 악마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가보면 아니란 말이야. 저는 이제 지난 20, 30년 동안에 이제 일본에 있었던 제 친구들 이제 노리코상이라고 제 그 일본 번역본 쓴 노리코상이 제 옛날에 살짝 썸 탔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그것도 없었고 그냥 썸만 탔어. 서로 이제 남녀니까 20대 때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삿포로 곤자도레라고 삿포로 프로축구단 그 감독의 부인이야. 예, 엄청 이제 지체가 높으시지. 근데 거기가 이제 한국인입니다. 근데 그분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일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본인은 일본 사람 좋대. 예, 본인은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 좋대. 예. 그리고 제 여동생이 또 일본에서 한 7, 8년 살았어요. 제 여동생이 숙명여고 나와가지고, 공부는 잘 못해가지고 사실은 뭐 좋은 학교는 못 갔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사실은 제대로 뭐 이렇게 못하다가 일본 가가지고 얘가 돈을 많이 벌었어. 만약에 한국에선 솔직히 막 열심히 안 살았는데 일본 가서 열심히 살았대. 근데 왜 열심히 사니까 일본은 사회가 열심히 살면 밥은 먹게 해준다는 거야.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살면 밥은 먹게 해준다. 한국은 밥 안 먹여주냐니까. 한국은 뭔가 이렇게 사행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머리를 잘 돌리면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그런데 일본은 뭘 더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딱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잔머리를 굴린다거나 깬돌을 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는 대로만 하는데 자긴 차라리 그게 낫대. 괜히 뭐 잔머리 굴려야 되고 이런 필요도 없고 딱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니까 일본 사회가 자기는 맞다는 거여서 일본에서 걔가 돈 좀 많이 벌어와가지고 지금 영국 남자 만나가지고 지금 뭐 결혼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일본을 좋게 생각합니다. 예. 여자들은 일본을 좋게 생각하더라고. 아무튼 저는 원래 일본을 좋게 생각했고 저희 여동생도 그렇고 그 노익구상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이 나이쯤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한테는 필요한 나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필요한 나라냐? 만약에 일본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딱 답이 맞아요. 일본이 지금 없다. 한국만 있다. 그러니까 태평양 밑으로, 그러니까 남해 밑으로 태평양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보면 아찔하지 않아요? 예? 만약에 지금 그대로 뭐 중국 그대로 있고 북한하고 반 갈려 있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예. 몇 년 못 버틸 거야, 아마. 예. 그게 조금만 남아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세력. 일본이라는 게 만약 없다고 치면 우리는 그냥 공산화라는 것은 필경,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게 뭐 거점이 없잖아요, 거점이. 뭐 이렇게 뭘 할 거점이 없잖아. 그냥 밀고 내려오면 그냥 바다야. 그러니까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일본 같은 게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반격이 대상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봉산군들도 무지막지하게 내려올 수는 없는데 일본이 없다고 치면 이건 완전히 그냥 무주공산이지 뭐. 예. 근데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서
뭐 일본 순사도 싫고 다 싫지만 빨갱이가 제일 싫은 거야. 왜? 빨갱이는 지구상에서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상 나가로는 없잖아. 눈 두 개 달린 세상에서 눈 하나 달린 놈이 왕이라고 하는 세상 아니야. 못한 놈이 1등이고 공부 잘하는 놈은 꼴등 돼야 되는 세상 아니야.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으로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일본은 차라리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식민지가 됐다 쳐. 응?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말 쓰고 있다 쳐.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뭐 동경에 있는 출신들이 뭐 조센진 출신이네 뭐네 뭐 처음에 요구하겠지. 아이 뭐 한반도 어쩌고 하면서 뭐 욕할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열심히 해서 뭐 공부 잘해서 동경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뭐 경성제국대를 가든지 뭐 와사대를 가든지 개요를 가면은 어쨌든 버텨가지고 뭐 사실은 제가 뭐 조선생이지만 뭐 이러면서도 결국은 어쨌든 열심히 하면 뭐 그 일본 여자들 중에서도 솔직히 좀 착한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민우 씨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거 아니야 사실. 근데 아예 뭐 공산 사회나 이런 사회가 돼버리면은 이건 뭐 열심히 하는 놈은 나쁜 새끼고 말도 안 되는 뭐 또라이 같은 새끼들은 다 막 지금 백두혈통이라고 막 그러고 있으면 이건 도대체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세상이라는 게 뭐 기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응?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를 꼭 읽어보시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추천하고 있습니다. 책. 아까도 제가 책 추천했죠. 영화도 추천하고. 계속 추천하고 있어요. 복거일의 비명을 찾았습니다. 비명. 비석에 있는 글, 명. 비명을 찾아서.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가 상하권으로 돼 있어요. 아주 쇼킹한 얘기야.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같은 나라가 됐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후세들은 몰라. 옛날에 조선이 있었던지도 모르고 그냥 다 일본 사람인지도 아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도서관에서 뭘 펴보니까 뭐 한글이라는 게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아서 자기가 막 하다 보니까 세상 옛날에 원래 뭐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우 히로부미를 죽이려는데 못 죽인 거야. 이토우가 살았어. 그래서 이토우가 살아가지고 일본 군부가 힘을 못 써. 그래서 일본 외무성에서 힘이 세가지고 미국하고 잘 지내.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냥 만주 정도만 딱 가지고 가고 중국을 그대로 놔두고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되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승전국이 돼요. 독일하고 같이 안 붙었단 말이야. 군부가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관동군인이 뭐니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한반도는 그냥 바로 일본 영토가 되는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놨어요. 예, 그게 복고일의 비명을 찾아서요.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우를 안 죽였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100% 그렇게 되는 거야. 미국하고 영국은 한반도가 무조건 일본 땅이 될 거를 그냥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이게 되돌려질 수도 없어. 전쟁만 안 일으키셨고 일본이 그냥 소위 얘기해서 한반도까지만 먹었다. 만주까지도 못 먹었다 해도 그럼 완전히 그냥 한반도는 그냥 일본 걸로 대만도 마찬가지로 다 일본 걸로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우물려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복거일이 이제 그 도서관에서 뭐 연대도서관이든 서울대도서관이든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발견해가면서 그 막 쇼킹해가는 과정을 쓴 건데 엄청 재밌어요. 그게 엄청 재밌어. 그걸 읽는데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녁에 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비록 그때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못 죽였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일본인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연 일본 사회에서 그렇게 저층민이나 하층민으로 살았을까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쨌든 일본 사회든 뭐든 그 차별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는 있잖아. 내가 최상급 뭐 수상을 하거나 뭐 이러진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장관도 하고 뭐 어떤 마루벤이나 토요타 같은 데서 아무리 못해도 임원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 열심히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안 시키고 배겨? 조센진이면 어때? 열심히 하는 놈이 장땡이지.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면은 비록 내가 차별을 받더라도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뭐 한마디로 로또야 로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처럼 어저께는 5% 올랐다고 어저께 5% 내리고 뭐 도대체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지. 모든 게 운에 맡겨줘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일본이 밉지만 일본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만약에 정말 그 한반도 식민지를 성공을 해가지고 가졌든
다시 이제 뺏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됐든 지금 아니면 한반도 많이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한민족이 훌륭한 민족이지 훌륭한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지금 현상에 있어서 일본도 저게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망하거나 또는 뭐 적화가 된다거나 붕괴가 된다고 해서 한국한테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이 너무 잘나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잘 돼도 괜찮아, 솔직히. 그럼 떡고물에 떨어져요, 뭐든지. 그러니까 일본이 뭐 망하길 바랄 필요도 없어. 그리고 다 힘들어. 일본도 힘들고 한국도 힘들어요, 서민들은. 일본 사람들도 죽어나 막 산다고. 각자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본 망해라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도 서민들 사는 거 똑같고 한국도 비슷해. 거기도 와세다 개요 나와도 살기 힘들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다 해서 살기 다 힘들어. 동경대 나왔다고 힘들고 똑같아. 서민들도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일본도 저렇게 잘 먹고 살기 하고 잘 되는 게 한국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고 그래야지 한국도 지금 이 번영을 유지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도 어려울 때 같이 뭔가를 머리를 맞대고 궁리할 수 있는 파트너가 그래도 일본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많다고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